여러분, 재정 중독, 이거 국가가 돈을 뿌리는 건데 진짜 무섭습니다. 오죽했으면 재정 중독이라는 말을 썼겠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이렇게 중독이란 단어는요,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재정에다가 뒤에 중독이란 단어가 붙였다는 것은 그 폐해가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게임 중독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게임은요, 개인의 어떤 인생을 망치잖아요. 그런데 재정 중독은 국가의 미래를 망칩니다. 그래서 그 규모나 파급 효과는 그 어느 것보다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예산 보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 국가 예산이라고 책정한 금액입니다. 박안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말입니다. 604조까지 편성을 하겠다. 604조가 넘을 수도 있고 604조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해보다는요 8%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말입니다. 이거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이 예산안 안에 또 돈 푸는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표값, 민심 매수하는 거. 돈 뿌리는 게 엄청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만 보더라도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쉽게 말하면 청년들이요, 민주당을 찍어주세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군 장병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회복귀 준비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대하면 1,000만 원 줄 테니까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금으로 써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청년들이요, 더불어민주당을 찍어달라, 이런 얘기죠. 이런 금액들 말입니다. 이런 금액들을 다 따져봤더니 20조 원이 넘습니다. 20조 원이. 그러니까 604조 안에는 20조 원이 넘는 청년 표값 매수액도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겠죠.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으니까 말입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이렇게 뿌리고 또 뿌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라 살림은 그야말로 거덜납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16년만 하더라도 나라 예산이 386조 4천억 원이었어요. 2017년 이때만 해도 박근혜 정부가 예산을 짰다고 하니까 400조 7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604조에 604조. 단순하게 보더라도 여러분, 예산이 50%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예산을 5년 사이에 50% 늘리시겠습니까? 아마 늘리려고 그러면 좀 심하게 말하면요, 도둑질을 하지 않는 이상 5년 만에 예산을 50%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벌이로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기업이요? 기업에서 그랬다가는요, 이거 쇠고랑 차입니다. 쇠고랑 차요. 그런데 나라는 그렇게 해요. 나라는 국가 권력의 횡포죠. 어떻게 생각하면
나라는 경제 주체들 중에 가계, 기업, 정부가 핵심인데 3주체인데 가게도 못하고 기업도 못하는 일을 국가는 스스럼없이 지금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면 일본을 안 닮아가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일본도 돈 풀다가 나라가 망조가 왔거든요. 잃어버린 10년이니 잃어버린 20년이니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고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저성장의 저물가예요. 아예 나라가 성장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뒤로 갔다는 거예요. 거꾸로 갔다는 거꾸로.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훨씬 확률상 높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시면 얼마나 문재인 정부가 돈을 뿌리는지 나타낼 수 있는 완전한 지표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2008년 257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두 배가 넘습니다. 두 배가 넘어요. 박근혜 정부 초기 342조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5년간은 그 이전 정부보다가 32.5%가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박근혜 정부 4년간은 17.1%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간은 50%가 훌쩍 넘게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결국 퍼주기 엄청 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라 곳간에서 퍼주는 게 모자라니까 4대 보험에서 퍼주고 여기저기 기금 갖다가 퍼주고 장난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라를 저는 거들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거들낸다. 이렇게 되면 부채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채는 내년에 무조건 천조 갑니다. 천조. 무조건 천조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천조 누가 갚을까요? 누가 갚을까요? 바로 청년들이 갚습니다. 바로 미래 세대들이 갚습니다. 그들이 정부가 준다고 이야기하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이거에 대한 비용은 누가 다 지불해요? 그들이 지불합니다. 청년들 혹은 청년들의 자식들이 지불합니다. 사실 우리도 지불하지만 우리보다 더 많이 지불하는 게 청년들이고요. 청년들보다 더 많이 지불하는 게 청년들 자식들일 거예요. 군장병 전역 시에 1,000만 원 줘서 사회복귀 준비금 준다. 이렇게 20조씩 30조씩 40조씩 뿌리잖아요. 이거 전부 다 미래 세대들이 다 내요. 우리 세대도 조금은 내겠지만 미래 세대들은 엄청나게 냅니다. 등골 브레이크라고 이야기할 정도에 등골이 휠 정도로 낼 겁니다. 휠 정도로. 여러분 예산 국가 채무 늘어나는 거 보세요. 천조가 되면 그만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부채 비율은 40% 이내였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기준이었거든요. 40% 이내로 부채 비율을 관리하자. 이게 대한민국의 원칙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 망친 거예요. 다 망친 거예요. 엄청나게 부채 비율을 높여놨죠. 결국 말입니다. 미래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가 부담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요. 문제는 이 일본의 재정을 닮아간다는 사실이 이게 악어 입을 닮았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국가의 세출과 세입이 점점 벌어져서 결국은 닫히지 않는 순간 쉽게 말하면 내가 국가가 버는 세입은 점점 줄어들고 나가는 세출은 점점 늘어나서 결국 악어 입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이게 악어 입 그래프입니다.
지금 일본이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보면요. 2019년까지 악어 2번 벌어지다 못해 이제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세출은 엄청나게 쓰죠. 1990년대는 69조 3천억 원을 썼습니다. 3천행을 썼습니다. 3천조행을 썼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101조 5천조행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돈 들어오는 거는 2090년에는 60조 천조행이에요. 그럼 좀 낫지요. 그런데 2019년에는요 62조 5천조행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악어 입이 여러분 벌어지다가 이게 떡 벌어지면 악어는 죽겠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악어 입이 벌어지다가 떡 벌어지면 죽는 것처럼 일본도 그렇게 20년을 30년을 죽어왔습니다. 나라가 뒤로 돌아갔거든요. 뒤로. 지금 우리나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딱 이 모양새를 닮았어요. 보세요. 닮았죠. 벌어지고 있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망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을 보면 완전히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재정 수입은 473조 1천억 원. 그런데 나간 것은요. 재정 지출은 469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나마 2019년에 아슬아슬하게 지키다가 2020년, 2021년, 2022년 이제는 점점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당정협의에서 604조가 변경이 된다면요. 재정 지출은 589조 1천억 원인데 비해서 재정 수입은요. 505조 4천억 원이에요. 악어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가면 더 벌어집니다. 재정 지출은 640조 3천억 원인데 재정 수입은 552조 2천억 원이에요. 악어입 더 벌어지죠. 결국은 떡 하고 부러지는 그 순간이 올 거냐? 옵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사실 비교하면요. 사실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일본은요. 쉽게 말하면 기업을 옥죄거나 기업을 조지거나 기업의 규제가 우리처럼 심각하지가 않아요. 최저임금을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지도 않았고요. 그럼 일본이 왜 악어입이 됐느냐? 바로 미국한테 달려들다 그랬잖아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하면서 달려들자가 그래? 노라고 계속 말할 수 있어? 그러면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충격을 가했고요.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N의 가치를 높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N의 가치가 높아지면 수출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1990년대부터 그래? 수출이 힘들면 우리는 내수로 해결할 거야. 내수로 돌아섰던 겁니다. 내수로 돌아서니까 어떻게 돼요? 내수에 돈을 써야 되니까 누군가 계속 돈을 써줘야 되니까 이자율 낮추고 돈 풀고 이랬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하고 지금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자율을 0점대까지 낮추고요. 지금 마이너스까지도 내려갔잖아요. 일본은요. 여기다가 돈은 엄청나게 풉니다. 그렇게 풀어서 내수를 키우고자 했습니다마는 한동안은 거품만 쫙 올라갔습니다. 주식시장의 거품, 부동산 시장의 거품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소비가 그만큼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돈 쓰라고 상품권도 주고 돈도 주고 대출 많이 받으라고 난리인데 이들은요. 국민들은 그 돈을 은행에 집어넣든지 장롱 속에 집어넣든지 심지어 상품권을 줬는데도 장롱 속에 집어넣고 안 쓰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라 재정은 푼만큼 빚으로 남았고요. 소비는 소비대로 안 일어나니까 성장은 뒷걸음치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는 게 진짜 안타까워요. 여러분, 솔직히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엄청난 기회가 있었느냐? 바로 이 일본을 우리가 넘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넘을 수 있는 기회가. 예,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친노동 정책만 이렇게 주구장창 쓰지 않았다면, 공정이란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렇게만 했다면 저는 일본을 뛰어넘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못해요. 모든 곳에 기회는 불평등했고요. 과정은 불공정했고요. 예, 결과는 절대로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 조국 교수 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부산 의전원인가요? 거기서 입학 취소를 당했겠어요. 지금 정권이 어느 정권인데. 예. 이게 불공정이 그 속에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다 무너진 겁니다. 참 우리는 기회를 잊어버렸다는 뜻에서 일본을 따라 잡을 수도 있었는데, 아니 일본을 넘어설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진짜 가슴 아프기도 해요. 재정 중독이란 놈이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는 거 말입니다. 결국은 악의 입은 계속 벌어질 거예요. 여기서 말입니다. 가장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 일본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것. 예, 일본 앵화는요, 기축통화입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앵화를 받아줍니다. 그런데 우리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것은요, 다른 나라들이 원화를 안 받아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일본은 위기가 오면, 위기가 많이 왔죠. 수차례 왔는데 그때마다 채권도 발행을 하고 했어요. 다 사줬어. 국내에서 다 사주고 국내 금융기관도 사고 했어요. 그리고 앵화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갖고 가는 바람에 인플레이션도 그만큼 많이 안 일어났고요. 우리는요, 우리는 위기 오면 대처 방법 없습니다. 원화를 찍어내도 누가 받아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더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는요, 최고로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재정 중독 때문에 청년들이나 미래 세대들이 등골이 부러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여기에다가 위기가 닥쳐오면 위기에 대한 대응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요, 대한민국의 불행이기도 할 겁니다. 지금처럼 어쩔 수 없이 법제화를 시켰기 때문에 악의 입처럼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누가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풀어준 돈을 걷어들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요, 경제 위기는 지금 시스템적으로 갖고 있다. 시스템적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는요, 이게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지나면 누가 대통령이든지 간에 경제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수준으로 점점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처럼 닮아간다 이 이야기가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입니다. 일본처럼만 닮아가면 그나마 디플레이션으로 막아낼 수 있지만 그리스처럼 되면요. 예, 그리스처럼 되면 이거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스가 저렇게 문제가 돼서 버티고 있는 것은 EU에 가입되어 있고 유로화가 기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없거든요. 그런 장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악의 입이 이렇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만큼 심각해지고요. 그 심각한 양상이 우리 경제 전체에 덮칠까 두렵습니다.
저는 그래요. 악의 시작점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길이 남을 겁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이 지금 악의 입에 대한 문제 엄청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동풍입니다. 소기에 경의를 끼고 안 들어요. 예. 이게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건 어쩌면 나라가 점점 위기로 가고 있는데 스스로들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참 그런 걸 생각하면 권력이 뭔지, 권력자가 되면 군림하려고 들지 국민을 섬기려고 들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도 참 불행한 대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